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11월에 첫 거래일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그렇게 좋은 모습 아니다, 그죠? 자, 일단 간밤에 중요한 이슈가 나왔던 게 바로 니케이의 구로다 총재가 다시 한 번 더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대규모 왕적 완화를 다시 한 번 더 실시를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일본의 언론 자체도 어느 정도 구로다 총재 이런 발언 자체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발언이었고, 그만큼 구로다 총재가 준비 과정이 상당히 있었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언론에 노출시키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큰 이슈화를 조금 만들었던 부분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가장 요동치는 부분이 바로 환율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증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일본과의 경쟁 기업에 있던 기업들이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받고 있는 게 우리나라 증시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일본의 이런 양적 완화적인 모습은 글로벌 경기에는 상당 부분 촉매제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의 이런 시장에 풀린 돈 자체가 어느 정도 글로벌적인 부분, 이머징 마켓 쪽으로 흘러간다는 그런 모습을 좀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일본에 대해서 이런 양적 완화를 통해 일본의 금액 자체, 자본이 우리나라로 어떤 업종에 흘러 들어올 수 있을까를 좀 더 시장을 면밀히 파악하시는 게 투자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너무나 나쁘게만 보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코스피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1954.43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0.5%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일본의 영향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수급적인 부분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한번 같이 보실게요. 수급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소폭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기관에서는 455억 원 가량을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가장 크게 매도를 하는 부분이 바로 사모펀드 물량과 그리고 금융투자업종에 대한 물량입니다. 정말 금융투자업종 윈도우 드레싱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매도세를 크게 나타내는 모습. 왜 이런 매도세를 나타낼까요? 바로 회전율이죠. 회전율적인 측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1%대 약세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현대차 자, 마이너스 5.8%. 자, 선상클럽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분명히 안 들고 계실 거라고 장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 0.8%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포스코 마이너스 1%대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한지주가 0.9%, 삼성생명이 0.8%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대주주의 지분이 추가적으로 획득됐다는 삼성생명 그쪽에 말이 많습니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현대모비스가 마이너스 4%대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SK텔레콤이 0.7%, 기아차가 또 마이너스 4%대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업종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 업종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동차 업종이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5%대 크게 빠지는 모습이고, 현대위아도 마이너스 6.7%까지 빠지는 모습입니다. 자, 현대차가 지금 마이너스 5%대 빠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동차 업종들이 많이 빠지는 이유, 바로 일본의 양적 완화라는 부분이죠. 당연히 원화 대비 엔화 자체가 상당히 저렴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잘못되면 현대차보다도 토요타가 더 쌀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이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불행한 모습 자체가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이렇게 크게 빠진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또 다음 업종으로 증권업종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늘 2%에서 3%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권업종이 오를 때는 자, 시장이 화랑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시장 자체는 빠지는 데 비해 지금 증권업종은 올라간다. 뭔가가 잘못됐다는 거죠. 괴리율이 발생했다는 거죠. 왜 그런 괴리율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바로 자동차 업종이 현재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우리나라 지수가 하락한다고 보고 있지만 거기에 개별적인 양상 자체는 꾸준히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시장은 냉정하게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증권업종이 그를 증명해주는, 반증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현대차 잠시 한번 같이 볼게요. 현대차가 다시 한번 16만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마이너스 5%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현대차의 신차가 나왔죠. 아슬란,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신차적인 모습도 있는데요. 그런 신차가 많이 팔리기 위해서는 내수 경기에 대한 회복과 글로벌적인 경기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 자체는 아직까지 요금은 낮게 나타난다, 그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현대차의 주가에 대한 부양은 좀처럼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방금 또 15만 9,500원까지 또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지는 모습이고. 자, 월봉 한번 같이 볼게요. 월봉 한번 같이 보시면 2008년도부터 다시 주가가 2013년도까지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어요. 자, 2013년 마지막까지도 다시 한번 오르는 모습이고. 자, 이 기준점이 있다, 그죠? 뭐냐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엔화가 비쌌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점 이후로 원화는 강세로 돌입했고, 그리고 엔화는 약세로 돌입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비유를 했던 게 뭐였죠? 예를 들었던 게 바로 치과 의사들이 엔화 대출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돈의 움직임은 어느 정도 흐름 자체가 있습니다. 플로우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흐름을 역행하는 주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꼭 명심하시고, 저가 메리트 없습니다. 저가 메리트 없습니다. 쫓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유안타증권도 한번 같이 볼게요. 유안타증권 12.1%가 크게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자, 대주주가 그만큼 다시 한 번 더 본사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잡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배당에 대한 매력이 확대가 되고 있다. 배당을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다는 거죠. 2014년에 가장 큰 키워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배당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빼놓고는 시장 자체가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자, 그러면 그 배당이라는 뉘앙스를 풍길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는 게 가장 좋은 투자 습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안타증권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요, 오늘 556.62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태고요. 0.3%. 하락폭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볼게요.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는 데 비해서 지금 기관이 다시 한번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종은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또다시 매수를 이렇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회전율을 좀 더 빨리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기업들에게 좀 개별적인 장세로 나타내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이 지금 다시 한번 강보합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셀트리온이 0.8% 약세, 그리고 파라다이스 0.6% 강세. 자, 컴투스가 많이 빠지네. 마이너스 6%대. 그리고 CG홈쇼핑이 마이너스 4.8%. 자, 홈쇼핑 관련주 단합에 대한 뉴스 이슈가 있죠. 그 부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메디톡스가 0.2%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SK 브로드밴드가 마이너스 1%대, 그리고 GS 홈쇼핑 마이너스 7%, 원익 IPS 여기까지 올랐네요. 2%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컴투스부터 한 개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가 마이너스 6%대까지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저번 달 10월달이죠. 10월달 시장을 이끌었던 코스닥의 종목군들이 뭐가 있죠? 바로 게임주와 의료기기가 있습니다. 자, 의료기기는
10월 말에 차익 매물이 나가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면 컴투스와 그리고 게임주들은 쉬었습니까? 쉬지 않았죠.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고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차익 매물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실적이 안 좋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일시적인 차익 실현으로 우리가 좀 더 보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정을 거치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연속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바로 게임주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YG1 YG1이 오늘 4%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YG1이 어디에 매출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기업일까요? 바로 공작기계에 대한 매출이 크게 나타납니다. 자, 9월달 산업동향 지표를 같이 보시면, 자, 공작기계라든지 아니면 기계 장비에 대한 실적 수주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는 거죠. 전년 동월 대비해서 판매량이 5%나 크게 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작기계는 경기가 회복될 때 가장 먼저 팔려나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바로 공작기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YG1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경기가 조금씩은 회복되고 있구나. 어디에서? 바로 글로벌 경기, 선진국에서 회복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종목군들의 상승 자체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종목군이다. 그래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환율 중요하죠.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자, 1077원 25전을 나타내면서 전일에는 13원이 올랐고 오늘은 8원 75전이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박스권에서 다시 한 번 더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오버히팅이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원화는 크게 변동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말을 좀 더 저의 의견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럼 코스피 마감 예상 밴드는요. 자, 저는 1950포인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지금 많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냉정을 되찾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종목 오늘 빠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시간이 걸립니다. 궁금하시죠? 지금 당장 전화하셔서 같이 상담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 그러면 이어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손상클럽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수급의 김선윤. 네, 상차트 이상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랑 그제 주말에 강연을 갔다 왔는데요.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소식 많이 가르쳐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아마 제가 내년에 갈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한번 또 방문해서 그때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장 분위기가 또 계속 꺾여 내려갑니다. 특히나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 네, 엔화가 112엔대까지 엄청나게 치고 올라가요. 양쪽 하나. 우리나라는 진짜 왜 이렇게 도움을 못 받는지, 현대기아차, 삼성전자까지 밀려버리는 영향, 오늘 고스란히 조금 지수에 좀 영향을 주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코스닥 쪽에서 하락하는 종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홈쇼핑 관련주들이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가 계속 빠진다 말씀드렸습니다. 3.8% 급락하고 있고요. 그 다음 또 게임주들, 아까 이상남 대표님 말씀 주셨죠? 흔들리는 모습이고, 부품주들도 많이 상당히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포착이 됩니다. 자, 오르는 종목들이 굉장히 제한적인 흐름들이에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참 머리가 아픈 시장인데, 분명한 것은 다시 상승은 합니다.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지수가 급락한 이후에 다시 20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데 길어봤자 4개월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개방송 들어오시면 공개방송에서 드렸던 종목들은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잘 제가 대응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석하시는 만큼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이상남 멘토님이 하고 계시고요. 방송 끝나고 11시부터 제가 30분 동안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하기 전에요. 저희 잠깐 포트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포트인데요. 제가 하나를 좀 뺐습니다. 크레드를 뺀다는 걸 깜빡했네요. 자, 이상남 멘토님 종목은 없습니다. 성화텍을 제가 그냥 빼버렸습니다. 네. 손해는 보지 않고서요 빼버렸는데요. 큰 수익도 아닙니다. 이유인즉슨 썩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 재미없기 때문에 빼버린다 참고하시고요. 그냥 거의 본전치기 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리고 제가 포트에 넣진 않았는데 삼성물산을 포트에 넣진 않았지만 매수 가능하다라고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움직였고요. 오늘 급등 나와줍니다. 이유가 뭘까요? 크레드랑 같은 이유입니다. 크레드 급등하고 있죠? 이유가 뭡니까? HDS 상장 때문에. 자, 제가 크레드 뺀다고 깜빡했네요. 자, 내일은 크레드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크레드는 앞으로 공개방송상에서만 제가 관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크레드 오전 방송에서 제외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제가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삼성그룹 관련주들 이번 달 잘 보셔야 돼요. 네, 상승 흐름 계속 이어갈 거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고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누적 수익률 보겠습니다. 누적 수익률은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요, 네, 오늘도 없습니다. 자, 상담해 드릴 건데요. 번호 안내 좀 해 드릴게요. 자,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에서 2612번이고요. 문자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네, 어보브 반도체네요. 매수할까요? 8516님 의견은요. X입니다. 자, 좀 볼게요. 오늘도 2% 빠지고요.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도 4% 이상 급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지금 현재 구간이 어떤 구간이죠? 7월에 보여줬던 전 저점 포인트인데 차트를 보시자면 전 저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가능할까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은 종목인데 계속 빠지니까 걱정이 되시죠. 자, 언제 이거를 사면 좋을까? 언제? 이게 쌍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반등을 주는 포인트가 나온다면 그때 매수하셔도 늦지 않으세요. 급하게 지금 무조건 빠진다고 해서 매수하시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떨어지는 종목보다는 오르는 종목이 낫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왔다가 갑자기 올라가더라도 11월에 올라가더라도 3, 4% 급등하고 올라가는 날 그때가 차라리 낫습니다. 네, 그래서요. 지금 상황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의견을 드려보고 실적은 좋지만 좀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인성정보네요. 매수할까요? 7256님. 네, 의견이 X입니다.
이상남 멘토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예. 흘러내리는 종목은 일단은 인위적인 하락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언제까지 빠질지는 모릅니다, 사실.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조금 드리는 거고요. 자, 기업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인성정보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정보 기술 인프라와 솔루션을 통합 공급하는 업체다. 그냥 소프트웨어 업체라는 거죠.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지금 이 상황 자체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자, 부채 비율과 유보율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부채 비율과 유보율 자체가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3%대 2% 나타나 있죠. 인성정보 같은 뭐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솔루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영업이익률 OPM이라고 하는 부분이 30%를 넘어야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3에서 5%를 나타내는 건 제조업적인 부분이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그리고 사무실 관리비 말고는 들어갈 게 없어요. 네. 그만큼 많이 남아야 되는데 마진이 많이 안 남는다는 거는 경쟁이 상당히 심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납품을 할 때도 단가를 후려치기를 많이 한다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기업을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업의 시세적인 부분은 연속적으로 가져있기는 상당히 힘들고, 다만 우리가 이 기업을 테마성 재료로 우리가 좀 더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테마? 바로 사물인터넷 테마죠. 그러면 사물인터넷 테마 자체는 우리가 조금 먹고 살 수 있을 때, 경기가 회복될 때 그런 테마는 크게 들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크게 들썩이기 힘들어요. 왜? 주가 자체가 지금 계속 빠지면서 제조업도 못 올라가고 있는 형편에 어떻게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힘들다는 걸 먼저 인지를 하셔야 되고,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월봉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월봉 보시면 어때요? 자, 전고점 자리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시세를 다 못 내고 지금 밀려 내려오는 과정이에요. 그럼 월봉상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이미 과매도 구간 안에 들어와 있어요. 다만 지금부터 올릴 수 있는 것은 시장의 분위기와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을 좀 더 살펴보셔야 되고, 이게 바뀐 건 확실하다. 다만 하단권역에서 한번 잡아주는 시세적인 부분 그리고 거래량을 좀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대가 아니고요. 제가 보는 매수 가격대는 이 자리에서 지금 행보권역에 들어갈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행보권역에 들어가다가 한번 크게 다시 한번 더 이런 휩소를 거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자, 그 가격대는 4,800원에서 4,900원 거기 사이에 한 번 더 내려왔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삼성 SDS 매수 의견 물어보셨는데 SDS입니다. 네,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자, 상장을 아직 안 했는데요. 아마 이제 일반 공모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오는, 그러니까 이번 주 5일과 6일날 이틀간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공모 청약을 합니다. 그리고 5개 증권사에서 좀 진행이 되는데요. 한국, 삼성, 신한, 하나, 동부 5곳에서 청약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영업정 가셔서 꼭 하실 게 삼성 SDS 투자 설명서 반드시 수령하시고 읽어보세요. 자, 근데 걱정은 이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예상 주가가 얼마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경쟁률에 대한 부분이죠. 아시겠지만 여러분 300대 1이 되면요 1억을 투자해도 30만원치밖에 못 삽니다. 네? 30만원치밖에 못 사요. 그 정도의 금액인데 두 주 만약 15만원으로 될 경우 2주 사는 거예요. 2주. 그래서 정말 돈 많으신 분들이 1,000억씩 2,000억씩 사다 꽂아버리면 일반 투자자들 진짜 몇 주 못 가져가는 종목이거든요. 이제 약간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사실 사기가 힘드실 수도 있어요. 네. 정사시려면 장외 거래에서 빨리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예상 주가는 증권사들의 그 평균치를 살펴봤을 때 30에서 50만 원 정도에서 시작이 되면서 또 거기서 상한가를 가든 하한가를 가든 알아서 결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한 40만 원 정도가 평균 가격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과연 매수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요. 나쁘지는 않지만 한번 해보시려면 하세요. 사실 하기는 힘드실 거다, 이렇게 의견 드려볼 텐데요. 자, 이상남 멘토님 의견도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네, 시청자님, 지금 삼성 SDI를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우리가 SDS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단 상장이 됐다고 칩시다. 상장이 되면, 거기에 대한 지분은 어떻게 돼 있죠? 자, 삼성과 이건희 회장이 28% 맞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24%입니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부진 회장이 또 뭐 26% 정도 가지고 있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지분이 이미 다 나누어져 있고 올라오는 기업이에요. 맞죠? 그러면 그 기업에 대한 가치적인 부분인데, 자, 토탈 솔루션 기업이고 거기에 대해서 삼성 SDS의 가장 큰 역할은 지금 시장에 이슈가 되는 것은 지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분을 이미 다 나눠서 딱 올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도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급등이 있을 것이다. 정말 공영 주식이 올라온다 했지만 그런 거 없었죠. 맞죠? 이미 벌써 다 재료는 다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공모를 받지 않는 이상은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주가적인 추이 자체가 크게 변동성이 나타나기는 힘듭니다. 가격을 보시더라도 30만, 35만 원이라는데 그 가격대는 힘들다고 보는 게 맞고 차라리 거기에 대해 연관되어 있는 기업을 판단을 하시는 게 좀 더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삼성 SDS가 이슈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지분 구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 지분 구조에 대한 부분에서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이 어떻게 지분 출자 구조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수익에는 더욱더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를 어떤 식으로 삼성에서 지분 출자 구조를 해소를 할까? 삼성전자를 살 수는 없겠죠. 왜?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이 주식 한 개 100만 넘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얘들이 해석을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런 정답 자체는 강연회나 아니면 공개방송을 들어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주식 투자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노출된 이슈는 시청자분의 돈을 벌어주기는 힘들다는 거, 그렇게 좀 더 인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좀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라고 하네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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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을 좀 봐드릴까요?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을 들고 계신가요? 예. 얼마에 사셨어요? 38,150원이에요. 38,150원이시고, 비중은 얼마나 좀 있으실까요? 50%는 됩니다. 50% 정도? 언제 사셨어요? 한 달 보름 됐네요. 뭐, 9월쯤에 사셨나봐요.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상담을 좀 제가 드려볼게요.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 오늘 좀 밀리고 또 매수가까지 왔다가 또 흔들리니까 좀 예. 걱정이 될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실적은 잘 나오실 거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예. 3분기 때 전체적으로 화물 운송과 여객 운수 관련해서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예. 네, 통계 자료가요. 그래서 예, 예. 항공주들의 실적이 그에 따라서 비슷하게 양호하게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도 마찬가지 아직 10분 안 했지만은 좋은 모습을 보일 거란 말이죠. 그로 인해서 한번 상승이 지금 10월부터 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꾸준하게 상승이 나오는데 오늘장 꺾이는 흐름 자체는 뭐 지수 포인트를 조금 예를 들 수 있겠지만서도 크게 사실 밀릴 이유는 딱히 없어요. 수급 포인트도 굉장히 양호하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좀 판단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굳이 매도보다는 매수가 부근에서 분명히 팔고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걱정이 되시면 조금 더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긴 하는데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좀 의견을 드려봐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인데 실적이 양호하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더 이상 뭐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고 3분기도 양호하기 때문에 4분 보통 3분기가 실적이 양호한 경우 4분기도 특히 항공주들은 실적이 그래도 양호하거든요. 4분기 실적도 노려볼만 하다. 그래서 조금 더 추이는 지켜보자. 급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제 의견 드려볼게요. 자, 이상로 멘토님 의견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한항공 사셨던 이유가 뭐죠? 그동안 조금 많이 받아갖고, 이제 네. 어느 정도 오를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좀 차가 올라오니까, 월봉을 보니까, 네.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자, 일단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큰 시세를 나기는 조금 힘든 기업이에요. 아, 예. 그게 대한항공이나 아니면 아시아나항공은 여객운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여객운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동량 자체가 늘어나느냐 적어지느냐였거든요. 아, 예.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이제 수출 위주의 기업입니다. 맞죠? 예. 자, 그러면 그 기업들이 지금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 그게 더욱더 큰 표면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돌아선다고 생각합니다. 돌아선다고요? 그래서 주가 자체도 지금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인지하시는 게 맞고. 예.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유가에 대한 하락 부분이에요. 예. 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만큼 마진은 많이 남을 수밖에 없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상승 자체는 제한적이되 대신 상승은 나타날 수 있다, 이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장기적인 투자는 좋지 못한 거가 되겠죠. 예. 짧게 보시는 게 맞고요. 자, 기업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만 잡아드리면, 자, 일단 38,000원대는 돌파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 위에 매물대가 지금 42,000원권이거든요. 예. 자, 이 가격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되 이 가격대 이상으로는 조금은 쉬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좀 더 홀딩을 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한진카라하고 주식 교환하는 거,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내가 이제 여쭤보고 싶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교환하는 게 나을까? 아니, 들고 하는 게 나을까?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진카라하고 주식 교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일단은 대한항공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네. 또 다음 또 있기 때문에 제 공개 방송이 아니면 따로 또다시 연락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전화라고 하네.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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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 TV 볼륨을 꺼주십시오. 네, 선생님 꺼주셔야지만 저희가 대화가 됩니다. 예, 예. 네, 이제 되시네요. 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볼륨 선생님 또 들려요. 꺼주세요. 꺼졌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어떤 정보 상담해 드릴까요? CJ. 네, CJ? CJ요? 예, 예. 네, CJ요. 알겠습니다. 매수가 얼마세요? 예, 매수가가 18만 6천 원이요. 36,000원이요? 18만 6천 원. 186,000원? 예, 예. 네, 요거 매도가 궁금하신 거예요? 아니, 매수 전에 지금 매수를 했는데, 네. 먼저 번에 테레비 보고 매수 시점이라고 해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네. 지금 17만 원대로 떨어져 버려가지고, 그렇죠? 예, 예. 네, 이 종목은 이상남 멘토님께서 한번 크게 드신 거잖아요. 예, 예. 이상남 멘토님께 상담을 받으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예, 그러죠, 뭐. 자, 선생님, 이성로입니다. 예, 예. 집이 상당히 넓으신 것 같아요. 뭐, 목소리 막 울립니다, 막. 네. 화장실 예. 아니시죠? 예. 자, 일단은 가격대가 너무 높으세요. 그거 말고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예. 가격이 너무 높아요. 예. 그러니까, 먼저 번에 18만 6천 원에 누가 상담하는데 그냥 가지고 있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뭐 한다고 해가지고 샀더니, 네. 지금 17만 원대로 떨어져 버려가지고 그것이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 그렇죠. 그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자, 네. 그러면 일단은 CJ의 업황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크게 오르기는 힘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방송에서 나가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얼마나 올랐냐면, 자, 13만 원대에서 지금 이까지 19만 원대가 쉬지 않고 올랐어요. 이 큰 기업이 30% 올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자, 이 구간 자체에서는 우리가 뭡니까? 또 상단에 또 박스권을 또 이뤄요, 항상. 왜냐하면 시세를 많이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은 분명히 나와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나 그 이익 실현이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는 또다시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는 상단에 있는 이 가격권요, 19만 원대를 넘기 힘들다고 보는 게 맞고, 대신에 내년이 넘어갔을 때는 다시 한번 이 가격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기업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단기적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 길게 보셔야 돼요, 지금은.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조금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내년 상반기까지 가지고 가면은 이것이 19만 원대가 올라가려는. 예, 그렇게 보셔야 되고, 이재현 회장이 지분이 43%입니다. 지금 시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지분에 대한 가치, 그리고 배당에 대한 확대 매력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업종으로 한번 봤을 때는 좀 더 보유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대신에 손절가는요, 예. 자, 요 가격대 명심하시면 돼요. 손절가는, 자, 여기 잡아 드릴게요. 자, 15만 8천 원, 15만 9천 원, 그 가격대 손절가로 대응을 하세요. 얼마요? 15만 8천 원, 15만 9천 원대를 손절가로 대응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대응을 하십시오. 나도 지금 16만 원대 그 손절가 하려고 그렇게 계시 있었는데 알았습니다. 아무튼 뭐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여기까지 가지고 가면은 이 금액이 네, 선생님 죄송한데요. 예예. 예, 다음에 연락 제가 드릴게요. 예예.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텔레콤 매수할까요? 6782님 보겠습니다. 네, O 의견입니다. 자, SK텔레콤이 오늘 장에서 조금 다시 한번 상승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시장 꺾이니까 또 가는 건가요? 자, 단통법이 없어질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시장 분위기가. 하여튼 여론은 굉장히 정부 정책을 욕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단통법이 만약에 없어져 버리면은 통신사 입장에서는 또다시 매출 확대 포인트가 잡힐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상승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분위기도 있는데 일단 배당 매력도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어 보여요. 실적도 양호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하반기에도요. 그래서 바닥은 좀 확인했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시장도 어느 정도 조금은 크게 하락은 나오지 않고 있는 판단이고 또 통신주들도 실적이 그래도 조금 밀릴 수는 있겠지만은 양호한 분위기가 또다시 그려질 가능성이 있고 좀 불안한 것은 이 단통법 때문에 4분기 실적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배당 매력이 있기 때문에 크게 또 누르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배당이 좋은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살아남는 게 연말 시장이니까요. 한번 매수해 보시는 건 어떨까. 대신에 배당 이상만큼의 수익이 나오셨다, 5% 이상 나오셨다면은 정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한국카본이네. 매도할까요? 8151님. 네, 의견이 X입니다. 이상남 멘토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한국카본 주가가 조금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자, 매수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셨는데요. 자, 한국카본이 그 LNG 냉맥 그 운송을 좀 담당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한국카본은 자, 그 LNG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되는 부분이 어딥니까? 바로 조선주겠죠. 근데 조선주인데 한국카본은 주가가 올라가고 조선주 내려간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자, 그 말은 즉슨 한국카본은 그런 조선주와 업황이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나 조선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한국카본만 올라간다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이거 보고 있는 화면이 월봉이에요. 월봉인데 제가 월봉을 보는 이유는 추세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 부분을 꼭 참고를 하시고요. 자, 주가치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이 6,250원 자리에서 하단 근육으로 다시 한번 내려왔습니다. 맞죠? 자, 근데 이제 저항에 대한 움직임이 또다시 걸리고 있어요. 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런 업황에서는 여기 위에 상단 자리를 뚫기는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움직일 수 있냐면, 자, 요 자리를 다시 요렇게 한번, 왔다 갔다 행보를 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업황이 돌아설 때 다시 요런 상승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주가는 인위적인 겁니다. 그런 지금 자리에서는 저항권 안에 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를 하기는 힘든 자리예요. 매수하지 마세요. 그렇게 의견을 드릴게요. 예. 자, 매도에 대한 의견이시라면 지금 자리에서는 차라리 이익 실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 차라리 조금 빠져나오시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 종목을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많이 빠졌다고 오를 수 있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이미 올랐어요. 제가 볼 때는 더 추가적인 상승은 제가 볼 때 좀 힘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GKL이네요. 매수할까요? 8148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자, 제가 X 의견을 드렸는데요. 좀 이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매수를 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흐름들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뭐 나쁘진 않은 그런 포인트긴 한데 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보고 싶어요. 네. 원래 이제 이 정도 밀렸다가 올라가는 그림 나오면 매수해도 되는 시기예요. 근데 이 포인트에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그런 그림들을 맞춰보자면 현 추세는 이탈한 포인트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림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나오다 말았단 말이에요. 다시 나와서 얼마쯤 올라가면 제가 좋겠냐를 말씀드려보자면 한 41,000원 위로 올라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때 올라오면은 차라리 매수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좀 더 그때가 안전한 구간이 아닐까. 사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기관들의 수급과 외인들의 수급이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해요. 기관들이 워낙에 많은 물량 매수해주고 있긴 한데요. 외인들도 만만치 않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가 살짝 걸렸다는 거. 오히려 안전 구간에 대해서 고민해보자면은 4만원 위로 가서 41,000원 넘어가는 포인트가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드려볼 텐데요. 자, 이상도 멘토님 의견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KL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대한 실적적인 분위기 외에도 우리가 업황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를 봤을 때 지금 또다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중국인들이 요번에 임시 공휴일이 다시 또 일주일 동안 또 길어졌죠. 그러면서 또다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중국인들의 이런 유입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카지노 관련주 저는 괜찮은 시장의 분위기라고 판단을 하고 주가적인 이격을 봤을 때는 GKL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광동제약이네요. 매도할까요? 0127님. X 의견입니다. 자, 광동제약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누누이 떠들었던 종목 얼마에 사라고 떠들었습니까? 10,000원 아래서 그냥 사세요라고 8월부터 떠들었습니다. 10,000원 아래 사세요. 10,000원 아래 사세요. 10,000원 아래 사세요. 네. 공개방송에서도 맨날 얘기했어요. 10,000원 아래 사세요. 근데 오르다가 떨어지니까 걱정이 되신 거죠? 네. 걱정이 되시죠? 9,580원이네요. 또 딱 10,000원 아래 사셨습니다. 비중 10%. 저는 이래요. 걱정이 되시면 그냥 수익 실현하세요. 자신 없으면 수익 실현하세요. 네? 따라오시려면 따라오시고 아니면 수익 실현하세요. 이 말 드리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셔가지고 11,000원 갔다가 지금 1,350원이니까 7% 더 먹을 수 있는 거 못 먹으니까 배가 아파서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자신 없으면 나가세요. 네. 아셨죠? 따라오시려면 따라오십니다. 따라오실 분들만 공개방송에서 지금 잘 버티고 있고 수익 다 잘 내고 있습니다. 예. 저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에요. 따라오실 분 따라오시고 안 그러면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CTC 바이오입니다. 매도할까요? 8,500번님. 5입니다. 네, 이상도 멘토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많이 빠졌어요. 그거를 사실 저는 매도 의미는 사실 이 CTC 바이오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 이게 기업이 봐요. 여기에 보시면 2011년부터 이렇게 오를 때예요. 자, 항상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가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8,000원대부터 36,900원까지 올라왔어요. 자, 8,000원에 36,900원 몇백 올랐습니까? 자, 계산해 봅시다. 자, 8, 4, 32고, 자, 4배에서 5배 가량 올랐어요. 맞죠? 400%, 500% 가까이 올랐는데, 그렇게 오른 기업들은 다시 오르긴 힘듭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크게 해먹고 나가는 거예요. 크게 해먹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올랐던 이유는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유 없이 올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는 상태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미 과매도 구간도 내려왔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시세가 이만큼 내고 난 다음에 쉬는 구간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차라리 정리를 하시고 딴 기업을 선택하시는 게 맞아요. 이 기업이 다시 한번 오르기 위해서는 또 몇 년이라는 시간이 또 걸립니다. 자, 이 기업이 시세를 낼 때 동안 한번 같이 볼게요. 2005년에서 2009년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2009년에서 2013년 또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지금부터 또 여기 빠지는 구간이에요. 맞죠? 그럼 또 몇 년이 걸려요? 맞죠?
그렇게 조금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뭔 정리를 하세요. 자, 다음 전화로 가는데요. 좀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을 상담해드릴까요? 한국가스공사 말입니다. 매수가는 얼마세요? 5만 6천 원 쳐졌어요. 56,000원이시고 비중이 많으세요? 예, 한 2천 주 돼요. 2,000주나 되세요? 예. 아, 있다. 많이 사셨네. 그럼 비중이 몇 프로예요, 그러면 어머니? 그것만 있어요, 가스공사만. 아, 그냥 요거 전부 다? 네. 자, 이상민 멘토님 조금 도와주시죠. 네. 어머님. 네. 주식 시장은 주식 시장이 그래요. 항상 뭐 조금 빠질 수도 있고 또 오를 수도 있는데, 예. 자, 일단은 이 한국가스공사를 선택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요것이 그냥 요 갖고 재미를 봐서 좀 금년에도 사봤어요. 떨어졌길래. 네. 아, 좀 재미를 원래 궁합이 좀 맞는 종목이다, 그죠? 예. 근데 이제 궁합이 지금은 또 이제 안 맞다, 그죠? 진짜 이렇게 많이 떨어져 버리네요. 예. 그러니 이게 사실상 그래요. 자, 어머니는 이걸 2,000주 사 들어왔지만 이걸 움직이는 애들이 몇십만 주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몇백만 주를 가지고 있을 거고. 자, 그런 주가 자체를 움직일 때 얘네들은 예. 지금 요거는 주체가 누군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자, 한국가스공사가 이슈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뭐였을까요? 자, 작년에 이제 이 가스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 자체, 그러면서 실적이 다시 한 번 더 크게 오를 것이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맞죠? 그런데 예. 2014년에는 그런 뉴스 자체가 없습니다. 맞죠? 예, 예. 예, 그러면 가스공사 같은 경우 가스를 많이 떼야만 주가 오를 수 있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면 예. 아끼자는 거잖아요. 지금 불황형 소비잖아요. 예. 그러면 이 한국가스공사가 오르기는 힘들겠죠. 그렇게 말하면 그래서 매도를 해야 될까요? 차라리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예, 정리하시고 다른 기업을 좀 더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뭘 갈아타야 되겠어요? 예. 그런 부분 자체는 저희가 어머님한테 1대1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예.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 다음에 뭐 공개석상에서 그때는 다시 한번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예. 5만 원 가겠어 이게? 5만 원까지는 제가 볼 때는 단기적인 반등은 조금 힘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차라리 오늘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요. 예. 반등이 나온다면 5만 2천 원까지 한번 보시고 손절가는 예. 하단권역에 이 가격대 47,800원 적어 놓으십시오. 예, 그렇게 조금 대응을 하세요. 어머니. 예, 네. 자, 어머님. 예, 네, 저는 이제 다른 의견을 드렸는데요. 예, 네, 저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예, 네, 저는 사실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을 드렸어요. 예, 네, 가져갈 수 있을 정도의 좋은 수급 사항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상민 멘토님 말씀 주셨던 대로 사실 예, 살짝 멘붕이 나는 그런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예, 어머니 그 셰일가스 아시죠? 예, 셰일가스가 진짜 아시는 거 맞아요, 어머니? 예, 셰일가스가 계속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가스 이런 관련주들이 재미가 없을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가 돌았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그랬고, 예, 그렇죠? 그래서 한국가스공사가 쉽게 좀 올라갈 포인트 자체가 나오기는 쉽진 않은데요. 예, 제가 보는 포인트는 그나마 좀 쌍바닥권 포인트까지 온 상황이기 때문에 예, 조금 밀리더라도 한번 반등은 조금 나온 이후에 한번 다시 꺾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 그래서 아까 이상민 대표님 말씀 주셨던 52,000원 포인트에서 한 53,4,000원 포인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예, 부탁드릴 것은 어머님이 단가 자체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5%나 마이너스 7, 8%까지 손실이 줄어지면 예, 그때 그냥 다 팔아치우세요. 예, 네, 아니면은 다시 방송국으로 전화 주시면 그때 도움을 다시 드릴게요. 아셨죠?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언제 또 전화 드릴까요? 네, 전화 한 52,000원 정도 오면 그때 다시 연락 주세요, 어머니. 예, 그까지 아셨죠? 올 수 있을까요? 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부탁드릴게요, 예. 어머니. 연락 주세요. 12월 달에는 그거 올까요? 12월 달에는? 어머니, 죄송한데요. 다음 상담이 있습니다. 다시 연락 예,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상담 보겠습니다. 자, 한일사를 매도할까요?인데요. 45676님. 네, 의견이 네, O입니다.
최근에 곡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3분기 실적 이전거에 좋겠지만 4분기 실적 불안이 잡힙니다. 한일사료뿐만이 아니라 사료주들 지금 약간 조심해봐야 돼요. 실적 확인 끝나고 그때 다시 대응하셔야 되는 종목이니까 한일사료 마찬가지로 조심하셔야 되고 조금 급등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 가지 포인트로. 하지만 다시 이 급등을 노리시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 맞지 않고 그냥 매수가도 사실 좀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매수가 근처까지 보지 마시고요. 조금은 반등 오면은 그때 조금 정리해보자. 빠져나오셔야 된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한일 사료를 사료 대부분을 거래하는 옥수수, 콩 마찬가지 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기준이 되는 환율 자체가 뭐냐면 바로 달러입니다. 달러가 어떻게 변하는지 좀 더 보셔야 돼요. 그렇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도움 드린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또 내일 다시 올 건데요. 아마 내일은 좀 더 많은 상담을 저희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탄 선생님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